홍채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을 갖다가 전방이라고 하고 뒤쪽을 갖다가 후방이라고 합니다. 전방 렌즈는 앞쪽에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장점은 이렇게 홍채에다가 집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즈가 움직이질 않아요. 고정성이 좋다는 거죠.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내피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내피세포는 정상치는 2,500에서 3,000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감소합니다. 우리 각막을 보면 투명하잖아요. 왜 투명하냐 하면은 이 내피세포라는 것이 각막의 수분을 갖다 계속 빼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막을 투명하게 유지해 두는 거고요. 만약에 내피세포가 없거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각막이 하얗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세포죠. 전방 렌즈의 경우인데 왜 내피세포가 손상되냐면은 말 그대로 전방에 렌즈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눈을 누르거나 하면은 렌즈와 이 내피세포가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피세포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홍채에다가 렌즈를 갖다 클립을 집어놨다 그랬잖아요. 홍채는 계속 빛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한 자극이 생기고 염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이 내피세포에 또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후방 렌즈는 공막과 각막 사이에 윤부를 한 2-3mm 정도 쬐가지고 홍채 사이에다가 렌즈를 집어넣는 겁니다. 후방 렌즈는 이제 장점은 이것이 이제 수정체고요. 이 앞쪽에 렌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앞쪽에. 내피세포가 있는 이쪽하고는 전혀 중간에 홍채가 가로막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피세포의 손상과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게 되겠죠. 후방 렌즈는 전방 렌즈처럼 크립을 집어갖고 딱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홍채와 수정체 사이의 공간에다가 렌즈를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일반 렌즈인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난시 교정 렌즈인 경우에는 렌즈가 약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세가 전방보다는 후방을 하는 거고요. 후방인 경우에도 일반 렌즈와 토릭 렌즈, 난시 렌즈를 같이 경쟁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난시 렌즈로다가 이제 많이 돌아간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럭비공처럼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수평으로 들어오는 빛하고 수직으로 들어오는 빛하고 서로 초점이 다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난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뭔가 흔들려 보이죠. 약간 겹쳐 보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난시가 있는 경우죠. 최근에 이제 그 연구에 의하면 이제 난시 교정을 갖다가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를 해봤더니 거의 뭐 98, 9% 정도 교정할 수 있고요. 수술 후에 우리가 이제 기대 시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안경이나 렌즈를 교정해서 1.0이 나오면은 수술해도 당연히 1.0을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안경이나 렌즈로 해서 0.5밖에 안 나오면은 수술해도 기대 시력은 0.5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난시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대 시력보다 실제로 수술 후에 나오는 시력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여기 보시면 거의 97, 8% 정도 기대 시력 이상으로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전신 질환이 있는지 임신 여부를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요. 적어도 하드 렌즈는 2주, 소프트 렌즈는 일주일 정도는 빼셔야 됩니다. 렌즈가 각막의 모양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도수에도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검사 중에는 이제 동공을 키워서 눈 속에 시신경이라든지 망막을 확인을 하거든요.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는 빛이 그냥 다 들어가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뭐 과음이라든지 과로는 피하셔야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절대 눈을 비비시면 안 됩니다. 수술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수술 후에 안약을 제때 잘 넣으셔야 되고요. 2주 정도는 눈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세안을 갖다가 이제 피하시고, 물론 샤워 같은 건 다 할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한 1-2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에 방문하셔서 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찜질방이라든지 그런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식 라섹 한 번 했는데 시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렌즈 삽입술 해도 되나요? 당연히 렌즈 삽입술 가능합니다. 렌즈 삽입술은 그 각막을 건드리는 수술이 아니고요. 라식 라섹 한 거랑은 전혀 별개의 수술이 됩니다. 각막 비대칭 판정을 받았는데요. 렌즈 삽입술은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가능하죠. 각막 비대칭 있는 환자들이 아마 대부분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은
그 원추각막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원추각막에 진행이 소지가 있다면은 전후에 원추각막을 갖다가 진행을 억제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시력 개선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7.5인데 녹내장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렌즈 삽입술을 해도 될까요? 요즘 나온 렌즈는 그런 걸 예방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녹내장이 더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녹내장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녹내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겠죠. 수술이랑 별개로다가 매년 녹내장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렌삽을 하고 나서 나중에 노안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수술할 수 있나요? 렌삽은 수정체 앞쪽에다 렌즈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노안하고 렌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노안이 오면은 당연히 뭐 노안 수술 가능하고요. 백내장과 렌즈 삽입술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나이가 되면 백내장은 누구나 다 오게 돼 있고요. 백내장이 오면은 그때 가서 렌즈 집어넣은 거 제거하고 백내장 제거하고 여기에 맞는 새로운 인공 수정체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근시와 난시와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고, 요즘은 다초점 렌즈라는 게 있다 보니까 노안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굴절 수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